자, 이번 시간은 제2편 행정작용법에서 우리 그 밖의 주의한 행위 형식에서 우리가 이제 행정계획을 봤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을 보는데 주로 시험에서는 행정계획과 공법상 계약에서 최근에 4, 5년 차에서 4, 5년간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빠르게 문제를 풀도록 하죠.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4번이에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동의 지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지정은 공법상 계약이다.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예, 이거 공법상 계약입니까? 자, 우리가 많이 했죠. 공법상 계약에서 보면, 판례가, 우리 학설은, 다수설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지만, 판례는, 여기 보시면, 그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동의 지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취득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틀렸죠? 자,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고, 요거는 이제 뒤에서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으로 연결되고 있죠. 근데 이때 보시면 그때 또 유사한 문제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판례한다면 당사자 소송이 얘가 아닌 것을 할 때 바로 이거 나옵니다. 이건 민사소송이죠. 네. 그래서 답을 이제 이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국유재산법상 일반 재산의 대부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며 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일반 재산, 잡종 재산이죠. 두 번째, 구재정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자, 우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이름이 허가가 붙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특허입니다. 특허죠. 그래서 이제 특허고 재량행위에 해당됩니다. 꼭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천법상 하천구역의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권. 자, 이거죠. 이거 공법상 권리다. 맞죠?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천법상 하천구역의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권. 예, 종전에는 사건으로 봐서 민사소송에 의했지만,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공법상 권리고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합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확히 놓으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는데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이전에도 계속 나왔고 또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자, 이어서 02번을 보도록 하죠.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역시나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처음에 하시는 분들 계속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정확히 인식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 하나같은 이제 잘못 읽어서 설문을 잘못 읽어서 하나씩 틀리면 각 과목당 우리 총 5과목이니까 5문제죠. 당락을 갖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1번 문항 봐보세요. 자, 역시 늘 강조 말씀했고 말씀드렸듯이 자,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이게 뭐죠? 이거 바로 공법상 계약이죠. 이 공법상 계약입니다. 자, 공법상 계약엔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맞습니까? 이거 공법상 계약이에요. 이게 공법상 계약이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죠. 불이익 처분이 아니죠. 이에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즉 이유 제시죠. 이게 바로 이유 제시예요. 이유 제시.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교율하고 있는 사항과 교율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판례는 실정법을 위주로 이렇게 해서 법해석에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에 한다면 우리가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 중에서 우리가 행정지도만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뭐 행정상 확약,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뭐 공법상 합동행위 등 이런 규정, 규율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면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행정계획이 처분성, 행정행위성이 인정되는 것은 처분성이 인정되어서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있어요. 하지만 행정계획이 일반 수립 절차는 우리 행정절차법에 없습니다. 역시 처분이 될 때만 불이익 처분 절차라든지 처분 절차의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행정계획이 수립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사실 교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법상 계약도 교율 규정이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약 해지라고 해지 의사표시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처분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판례가. 그래서 이거 틀린 질문이고 이것도 계속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지금도 나오고 좀 우리 17년, 18년 나왔어요. 자, 이어서 2번 볼까요? 서울특별시립 무용단원이 위촉. 마찬가지로 위촉이죠. 이것도 공법상 계약이에요. 공법상 계약이고 그 단원이 해촉에 대해서는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판례는 주로 공법상 계약과 관련해서 그 주의 확인은 뭐로 봐요?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으로 갑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과 관련해서 주의 확인과 관련된 거지. 주의죠, 이거. 그죠? 주의와 관련돼서 관련된 소송은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으로 가고 그 나머지 공법상 계약의 뭐 불이행이라든지 불이행에서 이제 불법행위가 되고 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에서 요거와 관련된 거는 꼭 기억하시고 당사자 소송으로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외에 뭐 공법상 계약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무 불이행에서 의무 위반에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행정소송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불법행위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권,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일단은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맞고.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맞죠? 여러분들, 이 강제 집행 같은 경우는 행정행위 효력에서 자력 집행력과 관계된 겁니다. 자력 집행력과 관계되니까 우리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 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력 집행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게 이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이고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이 공법상 계약에 자력 집행력이 인정 안 돼요. 따라서 행정상 강제 집행이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자력 집행력이 인정되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죠.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거고. 자, 네 번째,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속적 계약입니다.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된 경우 행정 주체에게는 계약 해지권이 인정된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약의 성립상, 공법상 계약의 성립상의 특성이 있고 효력상의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공법상 계약의 효력과 관련돼서 계약 해지권. 자, 우리 공법상 계약에 관해서 우리 일반적 규정이 없죠. 일반법 규정이 없습니다. 공법상 계약을 갖다가 규정하는 일반법 규정이 없어요. 즉 행정절차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사법상 계약 규정을 유추적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공법상 계약을 규율하는 일반법 규정이 없어서 그래서 사법상 계약 규정을 유추적 경우하죠. 근데 사법상 그 계약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일단 약간 수정 제한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법상 계약에서는 이때 계약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권리자와 의무자가 둘 다 똑같이 계약 해지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공법상 계약은 이 공법에 의해서 수정 제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법상 계약에서는 계약 해지권이 행정주체에게만 있어요. 행정주체에게만 인정됩니다. 상대방인 사인에게는 계약 해지권이 원칙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기억하시고. 다섯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있어서 계속 나오네요. 사인인 사업시행자가 공무수탁 사인의 위치에서 소유자와 체결한 매매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토지보상법이 주어지는데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간의 협약을 뭐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사법상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죠. 판례가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매매 계약도 사법상 계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판례 한다면. 자, 그렇죠? 이 내용을
지문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객사업을 위한 토지동의 취득에 관한 법률상 협의 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다. 라는 지문이죠. 그것을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풀어 쓴 거예요. 사업 시행자는 당연히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행정 주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응용 문제로 이렇게 푸는 거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지문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같은 지문이다 해서 정확히 놓으시고 아주 좋은 문제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53번 보도록 하죠. 자,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옳지 않은 거. 이 정도면 이제 뭐 공법상 계약과 관련해서는 틀릴 것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인데, 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14년도 서울시 7급 문제예요.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달라서 항고 소송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거 맞네요. 맞는데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는 제시해야 한다. 이유 제시 필요하다고 봤습니까? 필요치 않다고 봤어요. 판례한다면 필요치 않다고 봤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도 나오고, 뭐 내년도 나오고, 내후년도 출제 가능성이 계속 있는 것이죠. 자, 1번 틀렸어요. 판례한다면 행정절차법에서 기울어지지 않기 때문에, 즉 행정행위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 제시를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자, 2번 문항. 공법상 계약도 행정작용이므로 역시 법률 우위 원칙에 하에 놓인다. 자, 공법상 계약은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이죠. 비권력적 행정작용이니까 법률 유보, 법률의 근거, 법률 우위 유보 원칙, 법률의 근거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지 않죠. 유효하지 않죠. 다만 이때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질문이에요. 법률 우위 원칙은 어떤 행정 영역에서도 다 인정됩니다. 맞고. 세 번째,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이죠. 대표적인 공법상 계약입니다.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당사자성이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을 우리 판례한다면 행정소송 중 당사자성, 즉 공법상 당사자성이 예라고 봐요. 이렇게 보고 특히 공법상 계약에 관해서 그 지위에 관한 그 사항만 이렇게 당사자성으로 봐요. 그 외의 사항, 뭐 손해배상과 관련된 거, 뭐 공법상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의무 위반이라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이것이 위법이고 손해가 발생했다. 저는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 민사소송 가요. 그러니까 좀 그건 주의하셔야 하고. 5번, 공법상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행정 주체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체결 여부만을 선택하여야 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고 이것을 부합 계약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부합 계약이라 한다. 이것도 시험 지문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153번 다 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충분히 보시고 지문을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154번. 144페이지 04번인데, 자,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답이 4번인데, 4번부터 보도록 하죠. 다수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체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유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2017년 구급에도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서 나온 질문이 계속 이렇게, 2017년에 나오죠. 제가 2018년, 17년, 16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 이전 문제를 갖다가 좋은 문제라고 정형적인 문제고, 이거 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봐보세요.
지금 그 앞에 4, 5년 전에 나왔던 지문들이 5, 6년 전에 나왔던 지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최근 3개년도 문제는 당연히 보겠지만 좀 더 위까지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딱 한 700문제 정도는 꼭 풀고 가야 합니다. 700문제에서 1000문제 정도는 꼭 풀고 가셔야 돼요. 적어도 700문제만 풀으셔도 정확히 우리가 지금 뭐 전범위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2018, 17, 16년 이 문제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7개년도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에 5, 6년 전 거를 보셔야 돼요. 좀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이죠. 그 법적 성질이. 그래서 근거법규가 처분, 행정행위에 의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법상 계약도 허용됩니다. 법적 근거 분류설. 됐죠? 네, 좋습니다. 이거 맞아요. 법률위의 원칙 적용 없고 법률의 원칙은 적용이 있습니다. 자, 1번 문항 봐볼까요?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땡. 그죠? 예, 틀린 거죠. 계속 반복되고 있죠? 두 번째, 대법원은 구 농어촌동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직 공무원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처분과 같은 성격을 갖다 하더라도 항고소송이 대상,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계속 많이 보셨죠. 비록 이런 그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같은 성질을 간다더라도 이것은 이 채용계약 자체가 공법상 계약이에요. 그래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든다? 땡. 자, 이렇게 지문을 갖다가 이제 쭉 빼서 이렇게 약간 변형시킨 거죠. 앞에 바로 4년, 5년 전에 나왔던 겁니다. 자, 3번 문항. 공법상 계약은 행정 주체와 사인 간에만 체결 가능하며, 자, 공법상 계약은 행정 주체와 사인 간에만 체결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 주체와 행정 주체와 사인 간에도 가능해요. 그래서 자,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행정 주체 상호간에는 공법상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틀렸어요. 자, 이렇게 간단히 보죠. 이렇게 가장 좋은 문제예요. 자, 이어서 155번 봐볼까요? 148페이지 01번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드디어 행정지도 나왔죠? 행정지도는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율 규정이 있어요. 이 행정지도는 일본에서 생성된 거예요. 일본에서 생성되어서 유럽으로 역수출돼 가지고 독일에서는 그 비공식 행정작용으로 이렇게 통용됩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거. 자, 3번 문항 봐볼까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국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 시정 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국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 시정 요구, 이거 행정지도로 볼 수 있죠. 예, 행정지도로 볼 수 있지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학칙 시정 요구는 규제적이고 강제적인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소원은 최후의 구제수단,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은 최후의 구제수단이죠. 이 최후의 구제수단이고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의해서 이렇게 구제 가능성이 있으면,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가능성이 있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국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 시정 요구, 이게 행정지도인데 이건 처분성,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죠. 맞죠? 비권력적 사실행위고, 따라서 처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처분성이 없으니까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구제를 못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가능성이 없으니까 최후 구제수단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때 행정지도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해서 3번 틀렸고. 자, 1번 문항 봐볼까요? 행정지도는 조직법적 권한이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그래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그래서 법률 유보, 법률이 근거 없이도 가능하지만, 예, 우리가 이제 그 법률 유보, 법률이 근거는 행정작용법상 근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정작용법상 근거, 법률이 근거, 법률 유보 같은 말인데 이것이 없어도 돼요. 하지만 어떤 행정활동이든 항상 행정조직법상의 근거와 한계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유보라는 것은 행정작용법상의 근거를 말하는 것이지 이 행정조직법상의 근거 한계는 어떤 행정작용이든 뭐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전부 다 이렇게 조직법상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이건 맞아요. 법률 위원칙이 정리고. 두 번째,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행위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당의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어요. 행정지도의 방식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드는 사항을 공표한다. 다수인에 대한 행정지도를 뭐라고 하죠? 공표. 다수인에 대한 행정지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법조문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는 문제인데 어때요? 2010년도 서울시 문제지만 역시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나와요. 조금씩 변형하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법이 고독점 과목이고 유령 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그 체계적인 논리적인 학문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다른 뭐 행정학이라든지 다른 시험처럼 범위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효자 과목이 드는 겁니다. 자, 예사 156번 봐볼까요? 고생 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행정행위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어려워요. 이쪽 부분부터는 쉽죠. 이제 뒤까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3번 문항 봐볼까요? 행정지도는 상대방인 국민이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행위로 그래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틀린 거죠. 해당돼요. 틀렸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는 권력적 행위든 비권력적 행위든 권력적 행위든 비권력적 행위든 법적 행위든 사실 행위든 또 권력적 사실 행위든 비권력적 사실 행위든 다 포함돼요. 포함돼요. 그래서 행정지도도 행정규칙도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틀렸어요. 다만 여러분들 행정지도에 대해서 행정상 손해배상 책임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지만 이에 대해서 행정상 손해배상 책임을 갖다가 물릴 것인가는 별개 문제예요. 왜냐하면 비권력적 사실 행위인 이 행정지도가 있었고 이건 상대방이 임의적 협력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행정지도에서 예를 들면 통일벼가 국가에서 이번에 정책적으로 개발했는데 엄청난 품종이 좋은 품종이고 수확량이 많습니다. 이거 심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심어보세요. 권고 행정지도를 했죠. 자, 그걸 누가 인수했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렇구나. 품종이 좋고 수확량이 많이 나니까 이걸 해서 이번에 수입을 많이 늘리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는 내가 인수한 내 행위가 돼요. 내 행위가 되고 그건 내 책임이야. 어떤 손해가 발생하면 위법이 되고 손해가 발생하면 내 책임이에요.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포함돼요.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인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 행위로 인해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위법한 재정상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요.
이 불법 행위를 자기가 인수했고 자기 행위에 의한 자기 불법 행위에서 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가 여부예요.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이거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데서 틀린 거예요. 자, 1번 문항 볼까요?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거. 이걸 못 읽어요. 영자하고 이거 두 가지 못 읽어요.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이 빠졌네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행정절차법이 그 지도 원칙이죠. 나왔고 맞고. 두 번째,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구체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이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좀 보셨죠? 예, 똑같습니다. 자, 했고. 자, 4번. 영농지도,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생활개선지도 등은 조성적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2012년도 문제죠. 자, 이어서 157번. 자, 150페이지의 04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항 봐볼까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A고의 보건행정 담당 공무원 갑이 관내 일반 휴게 계절 음식점 업주에 대해서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위생지도, 행정지도죠. 네, 행정지도예요. 자,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5년도 서울시구 문제예요. 자, 1번. 판례에 따르면 법령이 수권 없이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거 행정지도죠? 행정지도는 법률이 근거 없이, 법률이 수권 없이, 법률 위법 없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틀렸죠?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그래서 법률이 근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2번 문항 볼까요? 위생지도의 상대방인 일반 휴게 계절 음식점 업주가 갑의 위생지도에 불응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당해 영업주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맞죠? 앞에 나왔던 얘기죠? 이 법조문을 갖다 그대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불이익조치 금지원칙. 3번. 갑의 위생지도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지도에 속하지만 행정절차법상의 비례원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 행정절차법에 보면 총칙이 있죠. 총칙. 행정절차법상 총칙의 행정절차법이 전체에 대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신의, 성실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투명성의 원칙. 이 세 가지는 행정절차법 총칙이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절차법 전체에 대한 일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은 여기에 이것은 행정절차법상의 일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꼭 아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면 최소침해 원칙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최소침해 원칙에 이게 비례 원칙 이 내용이죠. 최소침해 원칙, 그죠? 요거 규정되어 있어요. 맞는 질문이에요. 그죠? 이거 행정절차법 전체 원칙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규정되는 행정지도의 일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당연히 적용이 있죠. 이거 없다 해도 사실 적용되는데 보다 명확하게 해놓은 거예요. 최소침해 원칙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위생지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게 뭡니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를 공표로 하죠. 자, 근데 갑의 위생지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생지도에 관한 공통적인 내용과 사항을 공표한다. 공표 나오네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158번 보도록 하죠. 자, 151페이지 06번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문을 계속 익히셔야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익히셔야 돼요. 자, 2번 문항이 답인데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서 의견 제출권을 갖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이것도 법조문 문제인데요. 틀렸어요. 행정지도의 상대방은요. 자, 행정지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지도에 내가 동의를 해서 행정지도에 따를 경우에도 행정지도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갖습니다. 법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이런 거 완전 2017년 문제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법조문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조문 특강에서 제가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조사기준법, 질서위반행위 기준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따로따로 해서 제가 특강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법조문이 그대로 버젓이 나오죠. 아이고, 이거 뭐 법조문 뭐 별거 아니네. 단순 암기네. 안 보시면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이 우리나라는 그 실정법 해석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법조문이 제일 중요해요. 행정법원, 그 다음에 판례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실정법이 제일 중요해요. 법조문 문제였죠? 틀렸어요. 의견 제출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한번 볼까요?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서 행한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항된다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뭐 세무관계라든지 기타 관계에서 탈법이죠, 불법.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됐던 것이 공무원이 어떤 우리 이제 세금 관련 문제에서, 조세 관련 문제에서, 세금 관련 문제에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행정 지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불법이 위법이에요. 탈법 내용이에요. 근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이 말을 공무원한테 듣고서 그래도 했어요. 나중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됐을 때, 공무원이 위법한 행정 지도를 갖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는 따랐을 뿐이다. 이거 안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 행정 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해요. 내가 행정 지도에서 상대방 공무원이 위법 행위를 갖다가 위법한 행정 지도를 통해서 권고 권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내가 임의적 협력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인수하잖아요. 인수하면 내가 따르면 그것은 나의 불법 행위가 되고요. 나의 불법 행위가 돼요.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져야 돼요. 그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잘 나와요. 이것도. 그 다음에 3번 문항 봐보세요.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법조문이에요. 자, 4번 문항.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적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적용도 포함된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예, 반복되죠? 틀리시면 안 돼요. 2017년도 국가적 국문제죠? 또 나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159번. 159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답이 이제 2번이에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게 뭐라고 하죠?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이거 뭐라고 하죠? 불이익 처분이라고 해요. 혹시 용어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법조문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용어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이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사전 통지가 생략될 수 있다. 사전 통지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에요. 다음 중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 통지 생략 소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159번부터는 이제 무슨 문제냐면
자, 우리가, 그죠? 예. 행정 지도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밖의 주요 행위 형식.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행정과정이 규례서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법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158페이지니까요. 여러분들 그 부전히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 행정 절차에 대해서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불이익처분 절차인데 사전 통지가 생략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 사전 통지, 그죠?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불이익처분 절차에 적용되는 특이한 규정, 불이익처분 규정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죠. 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사전 통지, 사전 통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의견 청취 제도가 있죠. 의견 청취 제도. 그래서 여기 뭐 첫 번째 청문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여기 공청회, 의견 제출이 있죠. 이렇게 이 세 가지 있어요. 청공의.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이거 잘 나와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와서 이제 이유제시 생략하는 경우도 나와요. 사실은 이게 앞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가 5, 6년, 6, 7년 전에 엄청 많이 나오다가 이것이 한참 또 안 나와요. 너무 잘 맞추니까. 그래서 다시 또 나옵니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지 생략 사유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제시 혹시 사전통지 그 생략할 수 있는 사유하고 이유제시 생략할 수 있는 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유제시 생략 사유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죠. 여기 그 2번 보세요.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 이건 이유제시 생략 사유예요. 나머지 1번 볼까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번 문항,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번 문항,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요거 있죠? 여러분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1번 문항, 3번, 4번 문항 숙지해 놓으시고요. 특히, 요거 법 좋은 문제인데, 사전 통지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분들, 우리, 여기 행정절차법에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또 있어요. 시행령 사항도 있으니까요. 그걸 갖다가 법조문 특강 시간에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이고, 2번이 이유제시 생략 사유로서 틀린 겁니다. 자, 160번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항이죠. 예, 4번 문항입니다. 자, 행정절차법상 청문 또는 공청회 절차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4번 문항 볼게요.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들에게 다시 의견 제출 및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는 청문을 마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요, 이때 이제, 그렇죠. 이때 청문을 마칠 수 있어요. 다시 또 이렇게 의견 제출 및 증거 제출의 기회를 줄 필요 없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한다면 다시 줘야겠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다시 기회를 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우리 그 법조문을 참고해서 볼게요. 158페이지. 03번, 예, 제가 법조문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숙지하십시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 제출 및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예, 됐죠? 예, 요즘 이제 시험 문제를 많이 냈기 때문에 요거까지 들어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번 틀렸고 1번 문항.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보시면, 보통 여러분들 절차상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예요. 판례가 취소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맞는 점이죠. 당연무효가 아닌 것을 할 때 취소가 되는 거예요. 맞고. 두 번째, 청문서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날짜보다 다소 늦게 도달하였을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하지 아니하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된다. 맞습니다. 요건이 사후보완이죠? 맞습니다.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로 봤어요. 보고 그럼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이고 하자의 치유는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니까 맞는 질문이에요. 자, 이어서 3번 문항.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에서만 중요합니다. 전자공청회는요, 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 다른 말로 전자공청회는요, 반드시 통상적인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인정되지, 전자공청회가 따로 인정되잖아요. 독립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인정되잖아요. 전자공청회만 인정되지 않아요. 이것은 통상적인 일반적인 공청회와 병행해서 함께 인정될 뿐이지 독립해서 인정되지 않고 이 지문도 잘 나와요. 두 번, 세 번 나왔습니다. 틀린 지문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160분까지 보고 나머지 부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